바로 전날까지 바로 전날까지 계속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날 당일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슬라이드를 막 집어넣고 이래서 사실 제가 좀 생각을 길게 하고 하루 전날까지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강의 워크샵 1시간 전까지도 수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와서 여러분들 뵙고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가볍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워크숍에 어떤 화면들을 하나씩 올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얘기나 하고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집을 좋아하는데 시집을 하나 들고 있다가 시집의 한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시를 읽고 나서 두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슬라이드로 막 20분 전에 만든 아주 따끈따끈한 슬라이드입니다. 어, 그래서 슬라이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글자가 크게 적혀 있고 이제 제 얼굴 대신에 글자를 좀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시를 우선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걸 먼저 하고 시를 하나, 시를 마지막에 기다려주세요. 어떤 시를 읽다가 이렇게 됐나? 제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한국 분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준비 되게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공부하는 이 온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막 공부인 내용과 NFT, 메타버스, 뭐 블로그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어떻게 해라, 나를 마케팅해라, 1인 브랜딩 시대, 1인 기업 시대 너무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을 만나니까 부모님들이 확실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오늘 여성분들 많이 만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나면 경력 단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시 아이를 키워놓고 나올 때 원래 있던 직장에 돌아가는데도 굉장히 불안도가 높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하고 30살, 35살 완전 성인이 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인에게 요구하는 그 부담감을 가진 채로 아이를 키웠다가 완벽하게 단절이 됐다가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마음의 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을 만날 때랑 30대, 40대, 50대 분들을 만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도나 심리 체크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나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20대들이 볼 때는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으세요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가슴속에 전혀 다른 돌덩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20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서 도대체 이걸 다 해야 된다는 막 중압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막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뒷걸음질을 한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음,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의 분들에게는 정말 확실히 필요한 얘기인데 지금 혹시 30대 초반, 20대 그리고 마음 많은 20대인 분들도 아직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들으셔도 나중에 결국은 저 길로 가야 된다던데 내가 좀 미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얻는 게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저한테 권한이 있나요? 네, 호스트로 만들어 드렸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20분 전에 제가 뽑은 워딩입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그냥 의미만 파악해 주세요. 나를 꽃피운다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번은 꽃 피워보려고 끝까지 연습하는 그런 생을 사는 게 다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나이테입니다. 우리가 나이테 얘기하면 항상 뭐 생각하냐면 이게 숫자인데 우리 바로 떠오르는 게 나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우리 나이, 그 나이테는 숫자가 아니고 다들 경험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험을 고르고 계신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시려고 지금 어떤 경험을 고르고 계신 중인가?
영어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책 쓰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NFT도 배우시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험을 위한 경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나중에 나의 삶을 채우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요. 나중에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 근데 도대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경험 쌓느라 되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친구의 딸과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아닌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제끼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 저기 아동학이랑 심리치료 이런 걸 하지만 첫 전공은 제가 경영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영대니까 경영 수업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할 때 맨날 듣는 소리 경영학 수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그때는. 경영학의 내용도 막 10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선택과 집중.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막 성공을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되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때문에 해?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이었고 행복이었고 막 이런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삶에서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과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외할 때는 얘들아 그 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그 애들이 막 그쵸 많이 만나봐야 돼 그쵸 즐겁게 지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 다정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너는 터프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너는 지적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섬세하고 활달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진짜 만나보면 너의 반응이 다를 거야. 너의 생각과 다를 거야. 다정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났더니 지루하고 터프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난 동안 왠지 불안했고 그런 너의 반응들을 계속 쌓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면서 결론은 네가 너를 잘 알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 다양한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렇네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선택과 집중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생각 속에서 난 다정한 사람은 나랑 잘 맞아. 나는 지적인 사람, 나는 잘생긴 사람 잘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봤더니 다른 뭔가가 필요하고 이렇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내 몸이 느끼는 나랑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경험을 해서 빨리빨리 제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선택과 집중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열심히 달리고 뭐 이런 세대들은 사실 20대에게 필요한 생존의 방향이에요. 그때는 정말 많이 하고 치열하게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나이마다 다릅니다. 선택과 집중 왜 하니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요. 낭비 안 하려고요. 집중해서 최고가 되려고요. 뭐 이렇게 막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냐 얘기하면 안정된 삶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결국은 그래요. 행복을 느끼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 그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대의 안정,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갈수록 안정의 내용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서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건 사실 20대에겐 필요하지만 40대, 50대, 60대에게 필요한 안정의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요거 하나는 심리치료 쪽에서도 그렇고 확실한 게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해야 안정감이 오고 내가 사는데 나의 감정이 안정되어야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요, 세상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러 다녀야 돼요. 열심히 그런 쪽으로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30, 40, 50대가 되면 이것저것 많이 뛰어다니는 도중에 내가 뭐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다른 걸 하게 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세상을 모르니까. 근데 30대, 40대, 50대 때는 많은 세상을 아는 것보다 그 세상에 던져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으면 안정감이 와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게 나이가 들수록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우리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세상에서 그걸 다 못 채워주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나이가 들면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로 볼 때도 불안하다고 해서 심리치료 오시게 되거나 이러면 하나로 귀결되는 건 나로서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완벽한 인정이고 안정이고 완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완벽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 그 완벽함은 완전함에서 오는 나이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뭐였냐면 시집의 키워드가요. 완전에 대한 얘기가 왔어요. 완전한 존재.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꽂혀가지고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잠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은데 음악을 깔고 싶은데 음악이 준비가 되겠죠? 됐나요? 모르겠어요. 아유, 광고가 뜨는 거라서 광고를 좀 기다려야겠네요. 유튜브를 막 열어놓지를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아침부터 지루하게 말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진짜 여기서 완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음악으로 해드릴게요.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제가 목소리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빗소리를 좋아하는데 빗소리를 못 찾았어요. 광고 들으실 때 지금 눈 감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 천천히 숨을 한번 천천히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내뱉어주세요. 후.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또 한번 내뱉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가슴과 본인의 배를 좀 느껴보세요. 내 가슴이 여기 있었지. 내 배가 요 높이까지 원래 있었던 건가? 이렇게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호흡 그대로 천천히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는 적지 않은 시를 썼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쓸 것이다. 내가 쓴 모든 시가 그 한 가지를 말하지만 각각의 시마다 다르다. 존재하는 것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기에 가끔 나는 돌 하나를 바라본다. 돌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돌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대신 나는 그것이 하나의 돌로 존재해서 예쁘다.
그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다. 때로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느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자, 가슴과 배에 닿아있는 손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호흡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들으셨던 그 시에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를 떠올리셔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주세요. 자,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리고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어떤 분은 편안함, 어떤 분은 고요함, 어떤 분은 행복감, 또 어떤 분은 슬픔. 그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어떤 건지 가슴에 얹은 손을 통해 한번 알아내 보세요. 지금 드는 감정. 설레임인지, 평화로움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단어를 생각하는 이 순간 내 몸의 어딘가에서 가장 강렬하게 감각이 느껴지는 부위가 어디가 있는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찾아내 봅니다. 다 같이 머리 주변, 눈, 코, 입, 그리고 뒷목, 그리고 어깨로 팔의 느낌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 자, 배로 마음의 눈을 이동해 볼게요. 배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 옆으로 마음을 옮겨봅니다. 엉덩이 옆에는 어떤 느낌이 있나?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 찌릿찌릿하신 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 아침에 앉아있느라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로 내려와 볼게요. 허벅지의 느낌은 어떤지, 지금. 그리고 무릎.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데 양쪽이 똑같이 아픈 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정강이 뼈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발바닥. 발바닥이 안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 꼼지락꼼지락 발바닥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 발가락을 한번 느껴보세요. 발가락 느껴보시고 자, 여기까지 체크하면서 아, 나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 혹은 가슴이 가볍다. 발가락이 찌릿찌릿하다. 느껴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시고 아, 나는 오늘 아침 내 몸에서 이렇게 여기여기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이제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자, 요 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요 시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이게 심리치료 접근법으로 설명하자면 그 모든 접근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만들었답니다. 슬라이드를 20분 동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완벽함이라는 건 완전함에서 온다라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아침에 그 달팽이라는 그 양반이 완벽함이라는 얘기를 완전함으로 얘기하던데 뭐 그 단어가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좀 궁금해 해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네. 자, 어느 길이 나의 길인가 지금 그거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대 때 길, 30대 때 길, 40대 때 길 계속 바뀌고요. 애 낳기 전이라 후랑 바뀌고요. 그리고 그냥 나이가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고 혹은 나한테 새로운 상황이 주어져서 지금 다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길이 나의 안정이고 이런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서 계속 제끼셔야 돼요. 계속 제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된다라는 건 너무도 직관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을 때마다 나한테 물어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의 남자를 만나면 종소리가 난다던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 종소리가 어떤 소리냐? 어떤 볼륨으로 오냐? 이 소리가 종소리냐 아니냐? 막 그걸 알려달라. 지금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종소리가 나면 그 사람이 네 사람이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같잖아요. 음. 그래서 어느 길이 나의 길인지 알려면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체 나를 잘 아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체 뭐로 찾아야 되나. 그 제가 드라마 보다가 캡처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 하나 몇 분, 이거 한 1분, 2분인가 한번 보실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말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겠다, 그죠?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기분 알아? 죽어라 달렸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는데 앞으로 갈 수 없는 거. 늘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야. 중3, 고3이었다가 대졸인턴.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너무 똑같아서 소름 끼쳐. 넌 다르겠지?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해? 재능도 없는 축구를 13년이나 했어. 나도 그때 런닝머신 위에 있었고 시합 끝나면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맞고 또 도망가고 다시 무단히 따라.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았냐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 운동장 100바퀴 뛰라면 뛰고 리프팅 1000개 하라면 하고 시합 나가라면 나갔어. 근데 발레 처음 보고 알았어. 더는 그러기 싫다.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무대 위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로
인생 처음으로 중면 들고 있어. 행복해지고 싶어서.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그게 그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잖아.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자,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게 맞는 내 길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더는 그러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면 돌파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 얘가 뭐랬냐면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었죠. 더는 그러기 싫다 이런 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생각이고요. 이런 거 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요. 이게 뇌의 구조를 보고 뇌의 기능을 알고 이렇게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공부를 이제 심리치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결정하는 인자가 뭔가를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계속 그 감정을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끌고 가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감정이 막 치고 올라와요. 숨 막히다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우리는 개미의 삶이다. 머리, 가슴, 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머리는 생각이고요. 가슴은 감정이고요. 배는 몸의 감각입니다. 아까 전에 명상했을 때 제가 여쭤봤죠. 지금 그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단어를 떠올리실 때 감정이 어떠신가요? 그 단어를 떠올리실 때 몸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매일매일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100일 정도, 한 몇 달 정도 쌓아보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감정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 감정은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그 감정은 몸의 감각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주는 사람이 심리치료사들이 같이 해주는 거고요. 혼자 하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체크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고 하는 나의 대화 시간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의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고 그 길에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내가 돼서 완벽한 삶을 이루시기를 응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칠 건데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나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지? 나 지금 이 일을 할 때 내 감정은 어떻지? 나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명상하듯이 앉으셔서 그 일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내 몸에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괜히 그것만 생각하면 뒷골이 땡기는 분이 있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몸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진짜 내 길이 뭔지를 찾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해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 같은 거를 자기 길을 알아보는데 데이터를 쌓으시려면 적어도 한 100일 정도는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뭐지? 내가 원하는 거 뭐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100일 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결정대로 그 길을 가는 게 맞다 아니다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길을 찾는데 명상의 시간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달렸네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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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을 안 넘어간 거 축하합니다. 저는 맨날 시간을 못 맞춰서
네, 역시 프로는 달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 네, 시간이 더 있으신가요? 지금 2분 남았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제가 그냥 심심하게 제 저장한다고 네이버에 글을 몇 개 적고 있어요. 뭐 매일 적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국 달팽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나오는데 제가 비밀 댓글 많이 주시는데 제가 답글 많이 해드려요. 시간 날 때마다 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질문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수민 친구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도 오픈챗에 영국 달팽이 하시면 제가 나와요. 질문 영어로 있으시면 짹짹을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아 거기서 만난 분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네. 질문 받고 이러면 좋은데 너무 죄송해요. 시간을 그죠.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또 오면 되죠? 또 오면 되죠? 네, 또 오시면 돼요. 다음에는 질문만 한번 받으러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질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세워볼게요. 자, 이번에 숙제를 27분인가 주셨잖아요. 네. 숙제 올라갈수록 이제 한 번씩 다 달팽이님 모셔오는 걸로. 그렇구나. 네, 숙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으쌰으쌰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너무너무 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서두르지 않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영어 짹짹이 와주셔서 달팽이님 감사하고 꼭 네이버 카페 찾으셔가지고 달팽이님이랑 소통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능력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1분이 안 남은 관계로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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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화이트다. 즐거워요.